식품 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2007년 1월 식약청의 공식 발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논란.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살림의 여왕에게 배워보는 우리 가족 건강간식 대공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면 경련. 원인은 혈관의 신경압박 때문? 안면 경련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서부터 생활 속 예방법까지 건강뉴스 돋보기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2007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빼고 꼭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아시죠? 바로 트랜스지방과 식품 첨가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연 씨도 최근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식약청에서 글쎄요, 이 식품 첨가물과 아토피와 관계가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봤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의 그 발병 원인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쎄요, 정말 과자가 우리 아토피와 정말 상관이 없을까? 안심하고 아이들을 과연 먹여도 될까라는 의심 해소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 시간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파헤쳐도 잘 알지 못하겠는 식품 첨가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식품 첨가물의 진실 혹은 거짓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살림의 여왕으로 함께 출연해 주실 우리 주부님께서도요, 이 딸아이가 빵과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있다는 우리 김지연 주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딸아이가 저는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식품 첨가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주부 김지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식품 첨가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분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에게 저희 올바른 정보를 오늘도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이민숙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식품 첨가물 임상 시험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제에 있는 내용물 중에 어떤 식품 첨가물에 어떠한 실험을 한 것인지 저희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식품 첨가물 임상 실험에서는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중에서 7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그 타르의 색소들 중에서 적색 2호, 3호, 그리고 황색 4호, 5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네. 차아황산 나트륨이라든지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든지 안식향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실험된 결과를 보시면 이 식품 첨가물을 먹인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주입을 하거나 피부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피부에 주입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별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네. 먹여서 실험을 한 것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37명이었는데 식품 첨가물을 먹인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것이 이제 4명이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가짜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역시 3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명과 4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식품 첨가물과 아토피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실험의 대상자가 37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실험의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샘플 사이즈가 작죠, 환자가. 네. 그리고 또 반복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반복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것을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이 아토피, 글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다른 식품 첨가물들 경우에도 몸에 전혀 무해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가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L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경우 이제 맛난 맛,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죠. 그런데 소량만 넣으면 감칠맛이 나지만 너무 많이 넣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먹으면 나중에 두통도 유발하고요. 네. 어지럼증이라든지 메스꺼움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슴 부위에 압박감, 통증 같은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실험에서 아토피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안식향산 나트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방부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4주 동안 쥐를 사육을 하면서 사료에 약 5% 정도 섞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쥐가 신경과민, 요실금 증세를 보이다가 나중엔 결국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토피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난 것만 딱 보시고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도 뭐 그런 말이 빠진 것 같아요. 아토피와는 상관없는데 기타 등등 이런 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 말이 빠진 것 같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우리 시청자들은 식품 첨가물에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요? 궁금합니다. 건강충전 Q&A 함께 하시죠. 주부 후단 그녀 식품 첨가물 삼매경 중 유화제, 안정제, 착색료, 산도조절제, 아질산 나트륨, 발색제. 어머, 이건 또 뭐야? 소르빈산 나트륨? 아휴, 머리 아파.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이 바쁘다더니 너 식품 첨가물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완전 박사 되겠네. 말도 마. 애들 걱정돼서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 게 파도 끝이 없다니까.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네가 좀 파긴 열심히 팠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뭐?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건강충전 목요일에 물어봐. 진짜 확실히 알려준다니까. 정말? 정말.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참 정말 이름을 들어서는 저희가 참 이 아이도 이 아이 같고 저 아이도 이 아이 같고 참 이름이 헷갈린 바로 이 식품 첨가물들 저희가 한번 도포효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그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이 보존료부터 저희가 이 산미료까지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표기명하고 물질명하고 잘 구분이 안 가시고요. 네네. 그 기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많이들 하시는데 보존료는 결국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게, 자라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늘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방부제인가요, 가지가 그러면? 그렇죠. 네네. 일종의 방부제죠.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소르빈산 칼륨 같은 것이 흔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안전한 것은 아니고 부작용을 보면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화 방지제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식품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산화 방지제가 있습니다. L솔빈산 나트륨이라든지 BHA, BHT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이 결국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고 천연의 것을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산도 pH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푸말산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도 역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pH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부작용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생식기능 저하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부작용이고 네. 유화제는